은택이 도시로 이사를 나가자 시집 식구들은 노발대발을 해댔다. 시어머니의 병수발이 싫어서 도망 이사를 나갔다고 악설을 퍼부어댔다. 은택은 아이를 놀이방에 맡긴 후 일을 구했다. 전공과 관련 없이 따두었던 자격증을 가지고 유치원에 취업할 수 있었다. 제 아이도 돌보지 못하고 맡기는 마당에 어찌 남의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겠느냐며 시집 사람들은 은택의 취업을 안 이꼬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택은 어린이집으로 일을 옮겼다. 참새같이 가벼운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아이들이 활기를 주었다. 다시 영아시설로 일터를 옮긴 은택은 젖먹이들을 돌보았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보육일은 전망이 있는 직종이었다. 은택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경험을 쌓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은택은 자기만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유치원은 규모가 크고 까다로워 사업장을 내기가 어려웠고 가정식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운영하면 평생의 직장이 될 터였다. 이사를 나온 후에 은택의 남편은 재취업이 잘 되지 않았다. 하여 그는 가전제품을 파는 체인점을 냈다. 자영업을 시작하여 큰 돈을 벌지는 않았으나 그런대로 점포는 유지되었다. 꾸준히 일하여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자 은택은 중고차를 한 대 샀다. 버스를 번거롭게 갈아타며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어지간한 돈이 모아졌을 때 은택은 아파트의 1층에 새를 얻었다. 그곳에 어린이집을 내어 유아식에 신경을 쓰고 요일마다 프로그램을 달리하여 놀이학습을 체계적으로 해나갔다. 아이들이 날마다 무엇을 먹고 어떤 요일별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장을 부모들에게 자주 발송했다. 의욕을 갖고 정직하게 일한 대가는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났다. 처음에 보육선생 하나를 고용하여 작게 시작한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확장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젖먹이들을 맡기려는 문의 전화가 밀려들었다. 영아들을 위한 분리된 보육시설이 따로 필요했다. 문의 전화가 많이 왔으나 모두 받아내지 못하니 시설 확충은 시급했다. 은택은 처음에 시작했던 아파트 1층의 어린이집을 영아 전담으로 전환하여 젖먹이들만 받았다. 그런 후 어린이집을 하나 더 내어 그곳에서 유아들을 보육했다. 위치가 좋았던 어린이집은 곧 아이들이 불어나서 건물의 1층만 쓰던 것을 2층까지 확장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보육하는 선생들도 여러 명으로 늘어났다. 어린이집을 수료한 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학원에 다녔다. 제 아이들에게 영어나 산수를 직접 가르칠 시간이 없는 바쁜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습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어릴 때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보습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었다. 보습학원으로 연계되는 아이들을 위해 은택은 어린이집이 있던 건물의 3층에 속셈학원을 냈다. 일을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은택이 시집에 가지 않자 어느 날 신우이가 찾아왔다.
시집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은택은 생각했다. 연락도 없이 방문한 신우이는 집 안으로 들어서더니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다. 지금 시골에 계신 부모가 얼마나 추레앙코를 하고 사는지 알아? 며느리의 시중을 받아야 할 분들이 아픈 몸으로 밥을 겨우 끓여 먹으며 불쌍하게 살고 있어.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로서 시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부터 해야지. 지금 너는 너만 살겠다고 이러고 이사를 나와서 시집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냐? 신우이는 잘 지냈느냐는 형식적인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부모가 불쌍하게 살고 있는 것이 마치 며느리가 도리를 하지 않아서 그리 됐다는 식의 원망만을 부려놓고 있었다. 제 부모는 제가 모셔야지 여기 와서 나를 탓하면 해결이 될까? 본인은 친자식이면서도 제 친부모를 어쩌지 못하면서 한치 건너 두친 며느리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저토록 징얼거리고 있단 말인가. 제 부모를 제가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 드는 것은 여전하구나. 은택은 하고 싶은 말들을 속으로 뇌고 있었다. 신우이는 은택에게 옳게라는 호칭도 없이 반말이 지나쳐 쌍소리를 섞어가며 계속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은택은 자기 사고방식을 남에게 강요하는 신우이가 딱해 보였다. 부모를 부탁하는 모습치고는 얌통머리가 없었다. 부모를 모셔달라고 점잖게 당부하는 것도 아니요. 며느리의 도리를 앞세워 의무만을 지우려 들었다. 우리는 니들이 이혼을 하든 말든 관심 없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채 살고 있으니 당연 며느리의 도리를 하라는 말이야. 신우이가 말하는 며느리의 도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은 어째서 며느리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것일까? 은택은 답답했다. 남편과 나 사이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 너희들임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줄상 싶으냐? 너희들 입맛에 맞게 살아줄 용의가 내게는 없다. 더군다나 제 부모를 남에게 떠넘기려고 안달이 난 것들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신우이가 찾아와서 횡포를 부린다고 그 뜻대로 해줄 은택이 아니었다. 신우이는 소리를 질러가며 제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스레 말하고 있었다. 은택은 시집 식구들의 비유이나 맞춰주려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었다. 부모가 은택을 받아들였던 이유에 대해 신우이가 말하기 시작했다. 은택이 아픈 시어머니를 수발해 줄 것으로 알았기에 결혼을 허락했노라고. 그 내막을 설명했다.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면 결혼을 승낙했을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네가 이혼을 하든 말든 우리는 관심 없어. 출가 외인인 내가 친정에 드나들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냐? 며느리이면 며느리의 도리를 해. 시집 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시부모를 모셨어. 시집을 일으켰어.
신우이가 자꾸 은택의 이혼을 운운하는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나가주세요. 그쪽 분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뭐야? 나가달라고? 네가 감히 누구한테 나가라 말아야? 부모를 모시는 일은 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누가 나에게 모셔라 마라 지시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뭐? 딸 자식이든 아들 자식이든 부모를 모실 책임은 똑같이 있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혜택이 있다면 본인의 몫을 받지 않고 빠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왜 빠져? 나는 딸 자식으로서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권리는 누리면서 부모를 모실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밀어 버리겠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내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나가주세요. 당장 나가주세요.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은택의 기세에 밀려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골집의 명의를 당장 다른 자식의 명의로 바꿀 것이고 며느리의 도리를 하지 않는 네 꼴을 우리는 더는 봐줄 수가 없어. 오늘 내가 온 것은 우리 엄마가 보내서 온 것이니 내 말이 곧 시어머니의 통보인 줄이나 알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시골집은 시부모가 이미 다른 자식의 명의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을 은택은 알고 있었다. 시부모가 척척 알아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